대한민국.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 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어제 황병서가 처음에 돌아가자마자 북한에 가자마자 성명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게 내부용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본인들의 입지가 좀 어려워지니까 내부 단속용으로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 했는데 오늘 대남기구인 조평통까지 지금 저런 성명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합의 정신을 전면 부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조평통이라는 것이 바로 김양건 이번 협의 당사자였죠. 예. 김양건이 주관하는 통전부 산하에 있는 선전 매체입니다. 네. 그런 조평통에서 이러한 그 성명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김양건이 직접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회담에 나왔던 황병서는 바로 어제 오후 5시 반 이 시간쯤에 완전히 회담 내용을 전면 뒤집는 180도 뒤집는 내용을 발표를 하고 또 다른 회담 당사자였던 김양건은 자기의 산하 기구를 시켜서 회담 내용보다 어제 황병서의 발표보다 더 과격한 말을 써서 이 남남 갈등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려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의 정신 이것을 완전히 위반하는 그런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집단과는 회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신뢰의 신뢰 정신의 극한을 깨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 차장. 네. 지금 이제 이게 조평통 성명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보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신인균 대표가 설명했듯이 통일선전부의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식 조직의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나온 건 없고요. 일단 네. 조평통도 본인들이 대놓고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웠는지 그러니까 합의가 된 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남조선의 웬 시민단체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라는 말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게 조작이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 천안함 때도 그랬고 이번 거도 마찬가지란 얘기가 있더라 이러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채 조작설을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황병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오늘 조평통은 어쨌든 남조선의 어떤 시민단체를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조작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다 이러면서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북이 공동 부도문이라고 해가지고 6개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리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유감을 표명하였다의 주체는 북측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리 폭발을 누가 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북측이 지리 도발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더라면은 이건 북한이 이 지리 도발을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확성기 방송 부분도 약간의 제가 보기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데. 확성기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자세히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박성훈 논설위원과 좀 얘기를 이어갈 텐데 이 합의문 내용을 보면 이 북측이라는 주어가 도발에 대한 주체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한다에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북한이 지금 이게 남한 쪽에서 지뢰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애초 우리는 전의로 해서 우리 당국은 주어를 어쨌든 들어간 것은 이 유감의 주어이기도 하지만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난 말하자면 지뢰 폭발 사건이 일어난 그 가해 주체도 사실상 인정한 거다라고 정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싶었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부분이 불철저하다고 어제도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지적을 했었는데 바로 우려했던 그대로 지금 발뺌하는 수순으로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 내부가
그 예상치 않았던 이러한 그 어떤 수그린 듯한 이런 자세에 대해서 통제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공식 기구에서 부인하면 바로 우리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반박하고 말하자면 확성기 트럼 아래로 수순으로 가야 되니까 예. 그 부분보다는 공식적으로 조금 약한 외곽 단체인 그 산하 단체를 동원해서 그리고 그것도 아까 얘기한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단체를 인용해가면서 남한의 이런 걸 인용해가면서 지금 어떤 내부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균 대표님. 근데 이제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정신으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가 진행된 이유가 있을 텐데 지뢰 도발을 북한이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이 병사 2명이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겠다. 네. 인정하고 사과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과를 받은 거다. 우리 정부가 들고 온 합의문이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지금 이 합의문 자체 내용을 자기들이 저질렀다고 거기선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가서 큰일 나니까 요 정도로 합의해달라 해서 합의가 돼준 건데 그걸 다 부인을 했다면 합의문 자체를 북한이 지금 부인하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2번 항이고 3번 항에 가면 비정상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상황이 생기면 확성기를 다시 중단했던 확성기를 틀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 즉 지금 주어는 북측이고 서술어는 유감을 표명하겠던데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북측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 즉 저 말은 3인칭적인 거예요. 제3자가 바라보는 차원에서 북측은 제3자입니다. 북측이 가해자가 돼야 되는데 가해자가 아니고 그냥 3인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너희 영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줬는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확성기를 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는 달리 조금 이성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예. 많이 이성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우리 통일부나 어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준엄한 꾸짖음 정도의 어떤 말을 한번 공식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합의 정신을 위반한다면 그것도 바로 황병서 본인 그리고 그 본인들이 직접 관여하거나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확성기를 틀 수밖에 없다라는 예. 꾸짖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유감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가 사과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야 합의 잘 됐다 이번에 이렇게 평가도 하고 언론도 박근혜 정부에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도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남한이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합의를 왜 해줬는지 또 확성기는 왜 중단을 했는지 이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종대 부국장, 예. 비정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나라라고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서 예. 밝혔지 우리 않습니까? 정부가 밝혔죠. 예. 근데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닌지, 그죠? 사과 자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합의문 자체가 깨졌느냐 하는 얘기하고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 서로 같느냐 다르느냐 이 문제는 크게 다른 건데 우리 남쪽에서도 합의문이 이게 좀 철저하지 못하다.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명확하게 사과를 받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정도로 합의문 자체가 약간 불명료한 부분이 있으니까 북한이 설령 저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합의문 자체가 깨졌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양쪽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저기 3번에서 얘기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대북방송을 중단한다라고 한 부분은 저기에서 무슨 해석의 차이가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적어도 국지적인 도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북한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뭔가의 후방에서 교란 작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를 예상해서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얘기한 거지 저 정도를 가지고 얘기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오늘 이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합의문에 나와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북한이
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자, 전상철 차장. 지금 네. 정부에서는 나머지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합의 사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머지 다 지켜질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미리 짐작해서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통일부가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어저께 나와서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너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매일 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다른 선전 매체를 이용해서 북한이 하나둘씩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통일부가 여기에 대한 아까 신인균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엄중한 이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위반을 한다면 우리도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각종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